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3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 사용 설명서를 시청하시는 불린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리겠습니다. 추워서 밖에 안 나가시죠? 그럼 저와 함께 랜선 사찰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예, 오늘 가볼 곳은 저번 시간에 어디 갔었죠? 신흥사만 갔나요? 이번 주에 갈 곳은 보은에, 충북 보은에 있는 절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법주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는 충북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로서 정말 엄청난 역사와 함께 이 문화재가 다량으로 이렇게 보유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보와 보물 위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는 우선 2018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산사 한국 산지승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법주사뿐만 아니라 뭐 통도사, 그다음에 이제 마곡사, 그다음에 이제 안동의 봉정사, 하여튼 몇 군데가 이제 그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이제 지켜져야 될 아주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법주사도 그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되어져야 될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법주사는 그 진흥왕 14년에 의신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져요. 의신조사께서 인도로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러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불경을 들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법주사 쪽으로 이렇게 지났다 그래요. 근데 나귀에 이제 부처님 경전을 싣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귀가 어느 한 곳에 딱 멈춰버려서 더 이상 꼼짝달싹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의신조사가 계속 가자고 부처는데도 꿈쩍 안 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의신조사가 이제 기에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나 명당이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절을 지어야겠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 터를 이렇게 딱 잡으신 게 지금의 법주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신조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다르마, 법이 머무르다. 그래서 법이 머무르는 절, 그래서 법주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인데 법주사에서 더 유명한 게 정의품 소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그 조선시대 때 세조 임금이 법주사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행차를 할 때는 임금은 걸어 다니지는 않으시겠죠. 말을 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마나 이제 연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가마를 타고 이렇게 법주사로 들어가는데 그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가마가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조 임금이 가마가 소나무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딱 하자 그때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싹 올라갔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조 임금이 그 자리에서 벼슬을 그 소나무에게 벼슬을 줬다 그래서
정이품의 벼슬을 받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법주사에는 이렇게 다양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고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고찰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로는 아까 국보가 이제 3점 있다고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국보가 이 2마리 사자가 이렇게 석등을 받치고 있는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는 이 법주사 국보가 있습니다. 국보 제5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자는 불교에서 어떤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자후는 그럼 뭘 상징하죠? 사자가 어흥하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단하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불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사자가 이렇게 2마리 사자가 받들고 있는 게 뭐죠? 석등이잖아요. 등이잖아요. 예,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쌍사자 석등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법주사 국보 제5호로 등록되어 있는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그 조형미나 그다음에 보존 상태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 유물 가운데서도 단연 손꼽히는 그런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주사 가셨을 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주사 하면은 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국보 제55호로 등록되어 있는 팔상전이 있습니다. 팔상전. 우리 앞전에 부처님 생애를 뭘로 나눴죠? 팔상성도. 그렇죠. 팔상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부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8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탱화로 이렇게 그려서 모셔진 곳이 팔상전입니다. 그래서 이 팔상전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탑이라고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팔상전이라 그래가지고 8층 목탑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5층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이고요. 하나뿐인 이 목탑이라는 점에서 이 우리나라의 건축물에서 단연 이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법주사 가보시면은 이 팔상전을 한번 들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조형미를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법주사는 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한 특이한 유물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재밌는 게 그 성년지라고 하는 국보 제46호로 등록되어 있는 성년지가 있습니다. 돌석자에 연꽃 연자에 못지자를 써서 돌로 만든 연꽃 못 같은 거, 연못 같은 거. 네, 되게 좀 이렇게 한 2m 정도 되는 높이라 그래요. 높이인데 마치 컵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건 컵 모양인데 주변에 아름다운 그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을 채워서 연꽃을 거기다 이제 심어서 이렇게 이 연화장 세계를 상징한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연화장 세계에 연꽃으로 화생해야 되듯이 그렇게 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주사를 이렇게 가시면은 그 성년지도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절이 커서 그런가 석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법주사 사천왕 석등이라고 하는 보물 제15호로 등록되어 있는 또 사천왕 석등이 있는데 네 면에는 창문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네 면에는
사천왕을 이렇게 양각으로 조각해가지고 이 조각이나 그런 형태가 신라 때의 한 8세기 정도의 건축, 그러니까 조형 양식을 띠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또 작품이 고고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의 열의 자상이라고 하는 보물 제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마의불이 있는데 대개 우리 부처님의 형상은 어떻게 좌상으로 많이 보이시죠? 앉아 있는 모습. 근데 이분도 좌상은 좌상인데 어떻게 앉아 있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되게 특이한 모습이라고 그래요. 높이는 한 6m 정도 되는 되게 커다란 조형 마의불이신데 그 옆에 이제 이 나귀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우리 아까 법주사 창건설화 얘기하면서 의신조사가 이제 그 나귀에다가 경절을 싣고 이렇게 와서 법주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돌에 이제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주사의 창건 이 유래나 그런 것들이 이게 도드라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의 마의불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형태다 보니까 가보셔가지고 한 번쯤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법주사는 하여튼 이거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국보며 보물만 해도 정말 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고 그 밖에 뭐 충북 뭐 유형문화재 그다음에 뭐 지방문화재까지 포함하면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메인인 법주사 대웅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장엄하기로는 화엄사 각항전 그다음에 무량사 극락전에 비견될 정도로 이 규모와 웅장함이 되게 이 멋진 이 건물인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이제 앞면이 7칸이고 측면이 4칸이 정말 이 되게 큰 이 법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묘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을 찍고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육교구가? 마곡사. 그렇죠. 마곡사. 공주에 있는 마곡사입니다. 마곡사는 이것도 아까 저기 법주사처럼 2018년도에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이제 등록돼 있는 한국 산지 승원으로서 보존되어야 될 가치를 가치를 부여받게 된 아주 고찰입니다. 마곡사는 이 백제 640년 공주다 보니까 이제 백제의 이제 권역이었겠죠. 백제 시대 때 자장률사가 창건했다 그래요. 자장률사가 이제 창건하면서 그 사찰 마곡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법회를 여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나 봐요. 삼마자를 써서 삼마자 계곡할 때 그 곡자. 그래서 이 3대가 되게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그 3대처럼 빽빽하게 왔다 그래서 마곡사라는 그런 이름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자장률사가 마곡사를 창건하고 도선국사가 마곡사를 이제 중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후삼국 시대의 이 마곡사가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산적들에 이제 소굴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버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산적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은닉처 같은 걸로 이렇게 사용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못한 이 고려의 이제 국사였던 원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무예가 뛰어난 스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마곡사의 산적들을 다 소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중창불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중창불사를 하면서 고려의 뛰어난 스님이었던 이 보조국사 진올 스님한테 이제 이 현판이나 편액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부탁해서 새롭게 불사를 하게 됩니다. 마곡사는 예로부터 십승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은 택리지나 이제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떠한 이 재해도 겪지 않은 가장 뛰어난 지역 가운데 그 지역이 한 10개 되는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로 마곡사가 이제 뽑히기도 하죠. 마곡사를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독특한 탑이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곡사 5층 석탑인데요. 보물 제 79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은 뭔가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대충 느낌은 오시죠? 네. 그래서 이 마곡사에 있는 5층 석탑도 우리나라의 그런 그 형식이 아니라 이 원나라의 그런 형식을 띤 5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처마끝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고려 때 그 원나라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탑이 건립되지 않았나. 그래서 탑 맨 꼭대기에 보면은 이 머리 장식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 탑 끝에 풍경 같은 것도 이렇게 달아서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장식이 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마곡사를 가시면 그 좀 기존에 보았던 탑과는 다른 독특한 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보물 제 80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마곡사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한번 전소가 되고 다시 이제 1651년에 효종 때 다시 이제 이 각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산전이라고 하는 전각은 원래 우리 법주사 팔상전처럼 부처님의 이제 그 일대기를 이렇게 팔상도를 모신 곳을 또 영산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천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부처님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영산전인데 천불전이라고 하는 이름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영산전이 있고, 근데 마곡사를 이렇게 가시면은 이 대웅보전이 이렇게 우리 법주사 대웅보전도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한 건물이지만 마곡사도 복층으로 외관상은 이제 2층 조형물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건물인데 마곡사 대웅전도 이 2층 밖에서 봤을 때는 2층 모습이지만 안에는 하나의 이제 건물로 된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에 많이 보이지 않은 형태거든요. 뭐 법주사도 그런 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다수의 건물은 다 이제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곡사 대웅전이 조금 독특한 형태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뭐가 있냐면 대강보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보물 제 이제 802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마곡사를 갔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대웅전이지 헷갈렸어요. 예, 바로 건물 대웅전 건물 안에 이제 아래 이제 대강보전이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보물로 등록돼 있는 것인데, 이 대광보전에 저기 뭔가 좀 숨겨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대개는 이렇게 부처님이 정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부처님이 정면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게 길게 세로로 이렇게 앉아 계셔요.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이게 긴 건물 가운데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이쪽을 긴 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신다고요. 그런 형태도 특이하지만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수월 가늠도가 백의 수월 가늠도가 뒤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 대광보전에 참배하러 가신 분들은 부처님께 참배도 하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짝 돌아가 보시면 이 되게 커다래요. 한 5m 정도 되는 수월 가늠도가 있는데 그 수월 가늠도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곡사에 보면은 이제 이 말을 누가 하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야, 이것도 어떻게 한 번에 맞추시네요. 그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장교를 우연치 않게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제 그 장교를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탈옥을 하고 잠시 이제 이 피한 은시처를 찾아서 마곡사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원종이라고 하는 불명을 받고 잠시 승려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곡사에 가면은 백범 김구 선생의 그런 자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교 이제 뭐랄까 문화재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과거에 그 수많은 선조들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으면은 이것들이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가 좀 더 좀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불교 사용 설명서를 시청하시는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